약속을 드릴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의 결과로 해외 연수에 대한 소감과 연수 일자별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번 연수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연수단은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9박 11일간은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3개국을 방문하였는데 방문 기간은 베니스 관광국과 슬로베니아 관광청 그리고 사회적 돌봄 협동조합 등 11개 기관이었습니다. 일정상 강행군은 불가피했고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매일 저녁 포럼을 통해 연수 활동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 그날의 활동사항과 정책의 시사점들을 공개했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했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 도립미술관과 박물관 건립, 백제문화 유적지 관광 활성화 방안, 중구물류센터 활용 방안, 백제 문화재를 비롯한 충남의 대표 축제 발전 방안 등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안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추후 집행부와 함께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좋은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번 연수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방문 일자별 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나누어드린 방문 일자별 활동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수 1일차에는 저희 연수단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도착한 후 베네트 관광국을 방문하여 지역의 우수 관광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통한 관광 자원들 간의 연계를 보면서 도내 관광 지역의 연계 강화 방안과 전 세계 주요 도시와의 관광 교류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일차 연수에는 베네치아 수상버스와 볼로냐 저상버스를 타고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를 하였으며 볼로냐 현대미술관과 볼로냐 살라브레사 시립도서관을 방문했었습니다. 수상버스와 저상버스는 우리 장애인 의원님들이 탑승이 용이할 정도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하차하여 장애인 승차를 도와주고 다시 운전을 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지만 승객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볼로냐 현대미술관은 1차 시 외곽에 설립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도심으로 이전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탈리아의 50년대 미술부터 현대까지 컬렉션을 상시 운영하고 세대를 초월하는 국제적 특별 전시회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지역 내의 폐건축물들을 활용한 지역 단위 문화 예술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일 시설이 아닌 주변 지역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다양한 예술적 콘텐츠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살라브레사 도서관은 라키비움 성격인데 하루 방문자가 약 4,000명 정도로 충청남도의 2배 수준입니다. 시설이 더 우수한 충청남도 도서관의 경우 교육 서비스 확장과 분야별 교류, 특성화 등을 보완한다면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수 3일차에는 연수단을 2개 조로 나누어서 1조는 이탈리아 볼로냐 카디아이, 즉 사회적 보유협동조합으로 그리고 2조는 슬로베니아 관광청과 국립박물관, 미술관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1조가 방문한 카디아이는 볼로냐 지역 내에 있는 25개 보유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민간위탁 형태이지만 보조금이 없이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고 있었으며 각종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도 민간위탁 기관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급하며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각성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2조가 방문한 슬로베니아는 장애인 여행객이 선호한 도시로 턱이 없는 고도가 보편화되어 있고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편리했습니다. 연수 4일차에는 슬로베니아 프리셰르노보 광장에서 장애인 편의 정책과 차 없는 거리 등 친환경 정책을 조사했습니다. 르브냐냐 국립대학 한국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아시아학과 강병윤 교수와 한국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충남학과 충청남도 홍보 영상 및 책자를 전달하여 충남을 적극 홍보해 주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연수 5일차에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리마라 박물관과 실현 박물관을 방문하여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를 조사하고 유럽 여러 지역에서 폐건물을 활용한 문화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 6일차에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관광청과 GNK 디아모 자그레브 유스 아카데미를 방문했습니다.
자그레브 관광청에서는 사계절 관광객 방문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관광객 통합 이용권을 판매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충남도 비수기 없이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관광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도내 관광 상품 간의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는 자그레브 관광청과 충남도가 상호 교류 협력할 것을 제안하며 질라딘 물티치 관광국장에게 교류 협력 의향서를 전달하고 추후 정식 교류 공문을 시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연수 7일차에는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관광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요 관광 정책과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예10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연도별 관광객 현황 및 숙박 인원 등 정확한 통계 자료를 관광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남의 경우 아직 관광 분야 통계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웠고 정확한 통계 자료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수 8일차에는 크로아티아의 스플리트 관광사무소, 두브로니크 전쟁박물관, 자다르 바다호르관을 방문했습니다. 스플리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디아클레티아누스 궁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황제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충남의 백제문화단지 등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 유적 및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수 9일차에는 플리트비치의 호수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해 시간당 입장객을 제한하고 장기 계획을 통해 차량 통제를 제한하는 등 관광 개발과 환경 보존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수 11차 오전에는 베니스 카니발 현장을 방문하여 백제문화재, 천안 흥타령 축제 등 도내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공항으로 이동하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정책의 중장기적 계획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계절 모두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간의 관광 자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객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 축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관광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충남도와 지역 주민의 협력으로 안변도 관광지를 개발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를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축제 등을 연계하는 부분들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림미술관과 박물관은 충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라키비움의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제안합니다. 또한 공주와 부여의 유네스코 등재지 일원에 대한 환경정비, 즉 지붕과 상점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정비해서 백제왕도의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충남의 다양한 축제 및 문화재가 관람 중심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저상버스 도입을 목적지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이 돌봄 사업에 참여한다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구물류센터의 활용 방안으로 위치와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다면 청년 창업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시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방의원 연수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 등 부정적인 인식이 상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수는 해외 연수를 모범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안에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 모두 힘을 합쳐서 이뤄낸 결과물 드립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뜻깊은 연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발굴한 우수 정책 사례들은 3월 4일 집행부 실국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 그 정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연수를 통해서 발굴한 우수 정책을 의원 연구 모임 등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서 심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기영식 관광진흥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언론 여러분께도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고자 했었던 내용들은 대충 마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모범적인 연수를 잘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지금 동의 나머지 상임위원회도 어쨌든 연수를 갈 텐데 나머지 상임위원회도 어쨌든 문목이보다 높지 않게 연수를 알차게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방안들 상임위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모델 적용 방안들을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10대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똑같이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간 거하고의 약간의 차이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기관 방문의 횟수가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찾으려다 보니까 보고 경험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기관 방문을 좀 많이 했는데요. 사실 다른 위원회들도 저희와 비슷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SNS나 홈페이지에 그동안 자료를 홍보하지 않았다라는 거,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해외 연수를 나간다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서도 책 잡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걱정스러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추후 저희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SNS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중에서 절반 정도가 크로아티아에 계셨네요. 절반이요? 그리고 저희도 자그레브 들어가서부터 핀치비치에 호수까지 크로아티아에 계셨는데 얼마 전에 여기 의장님하고 지정근 의원하고 갔다 온 게 아닙니까? 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동선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네. 원래 동선이 그렇게 짰어요. 예, 저희가 이제 기방 방문을 먼저 섭외를 하다 보니까 그 기방의 방문 일정 날짜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과정이 좀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과정 연결이 좀 됐습니다. 버스로 이동하신가요? 예, 버스하고 대부분 대중교통을 좀 이용했고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과거에 이제 TV에 나왔던 지역을 전부 다 갔다 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TV에 마음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스플리트 관광청과 크로아티아 관광청에 들어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쭉 나와요. 2012년부터 약 2018년도까지 전체 관광객 수가 몇 명, 그 다음 이 사람들 중에서 숙박한 사람이 몇 명, 그 중에 한국인이 몇 명 방문했고 한국인들의 숙박 인원이 몇 명이라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인해서 크로아티아를 찾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 지역을 선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자그레브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같이 연계를 하면서 이제 직항이 뚫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관광 중심으로 경기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갔다고 해서 외유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 그런 것 같았으면 안 갔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 해도 내가 뭘 보고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간다면 어디를 아무리 좋은 데를 간다 하고 아무리 좋은 브리핑을 듣는다 하더라도 기억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의원들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외 연수 공부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거니까 스플릿하고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둘 다의 공통점들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관광 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개념을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로베니아하고 크로아티아는 두 개가 각기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관광청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슬로베니아에서 느끼고 크로아티아에 가서 경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얘기일까? 우리는 각 지역의 충남 도내에 있는 각 시군별로도 자기네 관광 지역과 다른 옆 동네에 있는 관광을 연계해서 설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관광 정책에 대해서 옆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연계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서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여름하고 뭐 가을 정도에는 굉장히 손수기인데 겨울에가 비수기다 그러면 겨울에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막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온다 하더라도 모든 관광객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스플리트나 우리 두브로니크 역시도 두 가지의 공통점들을 다 가지고 제안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물론 뭐 한 나라이긴 하지만 이런 관광 정책의 일관성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구나. 우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두브로니크는 있는 상태를 잘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좀 특징이었고요. 스플리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새로운 컨텐츠로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막 더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었다라는 거고 특히나 플리트비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공원의 약 20% 정도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자원들을 아껴서 아주 비공개로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했죠. 네, 네, 중들고 김기정입니다. 네. 9박 11일간 공연하면서 참 FM대로 이렇게 진행된 걸 잘 봤습니다. 근데 단지 이게 본 것에 이렇게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 다음 달 4일날 집행부랑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좀 권한의 문제라서 이게 좀 칠국장님은 분들 말고 약간 부지사님이나 지사님 정도의 좀 권한 있는 분들이 좀 참석해야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예, 문화체육 부지사님께도 같이 좀 함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실무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업무 보고를 받고 고민을 같이 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 내용들을 이제 그동안 쭉 가져왔었던 내용들에다가 더 보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들에 조금 더 추가시키고 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연구 모임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 모임에서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이고 좀 체계적인 제안서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 한 가지 이번에 갔다 오시면서 뭐 관광객 유치라든가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협약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료에는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이제 그 체결의 내용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많은 기존은 이제 그런 기조였었어요. 사실 우리 한국인들의 방문 수를 좀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미는 나라에 많이 오지 않냐. 그럼 여기서도 좀 함께 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에 가져갔었던 관광 홍보를 주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관광들의 자원들이 좀 있다. 그러니 이런 데 올 수 있도록 함께 좀 교류를 활성화시켜보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흔쾌히 이제 답변을 좀 줬고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결정 사항들은 그 관광청의 대표인데 대부분 그 시장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근데 그 자리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한 이후에 답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그레브하고 저희 충청남도하고의 관계를 좀 학교로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저희가 의향서죠. 의향서를 좀 드렸습니다. 그때 전달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저희 그러니까 교류협력 의향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충남도에서 자그레브와 함께 교류를 할 의향이 좀 있다. 그러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답변을 좀 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뭐 하는 데마다 다 하고 다녔지만 가장 좀 적극적인 입장을 좀 표명한 데 하고 있는 데가 이곳이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의향서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디테뉴스 이미선 기자인데요. 네. 그 일정 공유나 SNS 공개 이런 거는 이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셨다고 자평하셨는데 지금 이 나눠드린 주신 결론 이런 걸 보면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런 게 아니라 평이하거든요. 뭐 캠핑 이런 거 계속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고 축제 뭐 정비 뭐 이런 거 그렇고요. 제가 이제 저기 갔다 오셔서 이제 3월 4일 날 정책 제안 하실 때 뭔가 새로운 게 나오실지 모르지만 그 전에 이미 뭐 하나 딱 이렇게 일어나다 할 만한 거 좀 하나 좀 제시해 주시고 특별히 좀 결론은 좀 평이하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금 페이퍼에 나와 있는 문자화된 것으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 그 관광 개발과 관련해서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은 우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시도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난 10대 때 4년 동안 문화복지에 있었는데 사실 관광진흥과 관련돼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데를 가보니까 10년 단위 어떤 주기라든지 5년 단위 계획서들을 가지고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하나의 좀 테마들이 있더라고요.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느끼고 크로아티아 가서 경험하라. 내지는 관광청 모두의 공통된 특징들은 사계절 내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자예요. 자, 그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저희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충남에 사람들을 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언제 어느 때나 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아마 9월달, 10월달 축제라든지 모든 페스티벌이 몰려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겨울에 온다라면 어디를 소개할까 이런다는 생각을 했을 때 유네스코가 등재되어 있는 공주부여 정도를 한번 다녀오는 것 정도 소개하는 것 빼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백들을 메워가는 과정, 어떤 정책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좀 특이한 것이 저희는 관광협회와의 관계가 관광협회는 그냥 민간단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관광객 수를 데이터로 내는데 정말로 몇 명 단위까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집을 했냐 그랬더니 거기는 호텔이라든지 민간 어떤 숙박시설 뭐 5성, 4성, 3검사, 3성 그 다음에 민간 이렇게 개수까지 하나하나 다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왔었던 관광객들이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를 다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하느냐 관광협회나 이런 데에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취합돼서 정책으로 반영되고 이것들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 거버넌스 구축들이 정말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도 단위에서 정책 단위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관광에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그러한 기준들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늘 고민이에요. 이것을 강제성을 뗄 수도 없는 건데 그런데 그 강제성을 정부에서나 내지는 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관광의 자원들을 개발하고 어떤 그 내용들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관광협회와의 민간 거버넌스 구축들을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냥 형식적인 어떤 정책적 연대가 아니라 내용들을 현재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크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단막단막의 주제별 내용들만 가지고 갔었는데
브리핑을 하는 과정 내내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우리 충남도의 관광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죠. 의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계절 정책이랑 민간 거버넌스 구축 이런 구상하신 정책들이 네. 동유럽 국가들을 돌아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네, 결론을 그렇습니다. 뭐 다른 흔한 말로 이제 뭐 박물관에 저희라고 했으니 여기 그러니까 박물관 이런 데가 아니라 거예요.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 예. 그 3개국을 돌아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지금 다른 곳을 말씀드린 가서 이런 결과가 나온 네네,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이 특이점이 이 지금 지역에 말씀드린 우리 정책 방향과 그다음에 민간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3개국을 돌면서 우리 관광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좀 이렇게 눈이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거든요. 뭔가 맥이 좀 잡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전에는 그냥 이 시설 이런 뭐 건축물 내지는 뭐 이런 제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뭐 만들자 뭐 세우자 뭐 이런 이제 그 내용들 중심이었었는데 야 이게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종과 횡의 맥을 좀 그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되는 이러한 계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들 뭔가 좀 마음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낸다라기보다는 안에서 차올라오는 느낌이었다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좀 뭔가 관광 정책에 대해서 밀착된 이제 고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네. 제가 볼 때 이 결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치적이고 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하신 관광객 통계나 이런 것들은 충남 도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니요, 충남 도청에서 동유럽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점,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면 뭐 나티룸 형태라든지 뭐 저상코스 도입해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이게 동유럽과 상관없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한 이게 나왔던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뭐 폐건물 통한 문화재생 같은 게 특이점이 있었다고 하셨다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도내 이런 뭐 목포처럼 뭐 아니면 원도심을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셨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딱 저희가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를 보면 좀 너무 일반적이고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 연수와 관계가 있는 건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저희가 다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페이퍼에.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를 들면 중구분리센터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해 볼까요? 중구분리센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일단 박물관부터 시작할게요.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서 크기나 규모만들에 대해서는 뭐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패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됐어요. 그냥 이 미술관과 박물관을 과연 어떠한 규모로 내용을 채워갈 것인가. 상당히 우려되는 점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술관을 세운다라고 하면 미술 작가들에 대한 이 자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 실패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그 미마라 박물관이 이제 두 번째 갔었던 데가 지금 볼로냐의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가 불과 도심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1차 세웠던 데가. 그런데 이게 성곽을 중심으로 약간 외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가서 실패했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내포박물관 생각을 해보면 미술관도 보면 이게 이 인원을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앞서죠. 이랬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던 사례들이 뭐냐면 주제별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예술가들이죠. 예술가들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이 미술관 자체의 존립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건물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예술 작가들에 대한 어떤 그 기류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어떤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페이퍼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전에 했던 얘기랑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랑 함께 3일날, 그러니까 그 3월 4일날 그동안 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대안들이 좀 제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